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아무리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 해도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렉이 딱 걸려버리면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파킹 상태로 그대로 멈춰버린다는 걸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걸 끊어버리면 사람이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그냥 웅크릴 수밖에. 바로 뭐니 해도 돈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엔 지금 분양시장에서의 가장 큰 모든 수요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지선다로 찍을 때도 찍신이 임해야 이거 뭐 어느 정도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분양시장 가격은 찍을 수 있는 여지도 삭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건 뭐 가격대가 고난이도를 능가하는 킬러 문항으로 배치를 해놓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뿌리기 때문에 수요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접근 불가, 비교 불가, 대체 불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싶은 고분양가들, 뭐 징그러운 주거 인플레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죄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 그러니 중국에선 뭐 지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고 구축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구축 집값이 수요가 접근할 만큼 떨어져 주니까 완전 뭐 중국이 부동산 넘어가는 이 와중에도 이렇게 거래가 구축 시장 쪽에서 뭐 우회로 SRN의 로드맵이 생기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했던 수요가 불붙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한국도 똑같은 궤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분양시장 특히 신축이 거의 뭐 죽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건 뭐 거의 죽을 끓이다가 죽을 맛이 날 정도로 죽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 중국이 왜 한국 부동산의 선제지표냐? 바로 중국의 부동산 지형도가 한국에 쫙 펼쳐지고 있거든요. 신축은 아무리 무순이라는 퇴로를 건설사들이 끝까지 믿는 구석으로 박아놓고 싶어도 결국 수요라는 끈이 중국처럼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축 매매 시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가격대 펌프질도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엔 중국처럼 구축 시장 가격 하락세는 거의 역대급으로 가속도를 밟게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감이 됐던 분양 성적들 몇몇 들여다보면 일단 광명 9구역에서 나온 롯데캐슬 여기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분양가는 뭐 기대를 무시하기에 충분했고 5구제곱이 거의 뭐 9억대 이르는 무시무시한 가격대로 치고 나오면서 무슨 뭐 관우의 어마무시한 창처럼 사람들을 제압하기 시작을 했는데 심리적으로 딱 스탑이 올 수밖에 없지. 270세대 모집에 1000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900명 정도 수준. 이 정도면 뭐 롯데캐슬이라는 간판 달았고 정비사업구역이라는 메리트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 광명 주변 집값이 상당히 약세로 돌아선 상황에선 20평대 9억이라는 건 뭐 빡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맞박의 힘줄이 불끈 솟을 수 있는 상당 부분 뭐 압박감이 심한 가격대라 할 수가 있겠죠. 광명 쪽 매매 시장은 한 달간 거래를 보더라도 뭐 거의 4억 이상 빠지는 곳도 있고 대부분 신축에 가까운 젊은 구축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10억대를 뚫었던 가격들이 슬슬 한 자릿수로 가고 있는데 광명 쪽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올랐다는 거죠. 그동안 상승분을 슬슬 반납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워낙에 뭐 광명은 공급이 많아. 근데 뭐 콧대까지 센 걸 보니까 이걸 누가 집어가. 아마 무순위로 돌려서 다주택자들이 잡도록 유인하는 무순위 선착순으로 인생의 회전목마 태울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이번 광명 구역 분양 성적이 아주 부진한 성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 광명만 진입하면 뭐 아파트값 오르는 건 단숨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희석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단, 여기는 뭐 일단 검단이 9평이 5억 정도 되는 룰을 깨버린 분상지에서 비껴간 민간 분양 아파트죠. 당연히 검단은 9평 5억이라는 인상을 제대로 구겨 넣었는데 9평이 7억 가까운 6억이야. 그러니 누가 여기를 유심히 보겠냐고. 93세대 모집에 130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죠. 당연한 결과 검단은 서울의 고분양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기권 분상제 적용 지역인데 이런 상대적 가격의 저렴함이라는 우산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분양 흑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검단이 검단스러워야 가격 면에서 분양이 폭발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뭐 완전히 반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반도체 호재를 얻고 있는 평택, 동문디 이스트 여기는 분양가가 뭐 그리 높지 않은데 브랜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입지도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당연히 746세대 모집에 20명이 지원하는 거의 뭐 엄청난 고졸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 상당히 심각하네. 확실히 같은 경기권이라도 인지도가 딸리면 경쟁력이 많이 뒤처지는, 그러니 지금 뭐 중소형, 중견 건설사들 뭐 자금 문제가 큰이라는 얘기죠. 거의 기본 방어도 못할 정도로 분양은 상당 부분 고전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택도 지금 뭐 엄청난 하락세에 고전하고 있죠. 아파트 값이 10억을 뚫는다 하더니만 그렇게 뚫었던 아파트들이 지대로 도마 위에서 반토막, 세토막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그냥 꾸이로 갈 거냐, 탕으로 갈 거냐, 그냥 나락 까고 있는 시세로 죄다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신축이 나와도 쌩을 까버리는 분위기 고조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경기권 아파트 부천 원미, 동문 디이스트도 분양이 마무리가 됐는데 딸랑 뭐 25세대 모집을 하는데도 이걸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1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도 원미 쪽인데 20평이 거의 뭐 확장비, 옵션비 하면 6억에 근접하는 가격대라서 아무리 부천이 호재가 많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에다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최근 경기권 중에 부천 주변 시세가 3억대, 4억대도 나오고 있는 판에 같은 20평대가 거의 뭐 더블업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대로 튀어나오는 걸, 이건 뭐 누가 받으려 하겠습니까? 파울볼은 라인 안에서 받아야 아웃인데 관중석으로 떨어지면 뭐 대갈장군 머리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해. 머리가 큰 사람들은. 라인을 벗어난 가격대는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선 부산이 분양을 했는데 풍경 아파트라는 곳 71세대 모집에 딸랑 8명이 간달프스럽게 지원을 했죠. 대부분 세모표가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고 있는 건데, 부산 한 달간 거래를 봐도 뭐 그동안 하염없이 낙폭의 가랑이를 찢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낙폭의 간격은 더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정신없이 집값이 추락을 하고 있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뚜렷한 메리트가 없는 분양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신축 시장도 지금 중국이 겪는 신축 불황의 어두운 시대로 그대로 커피 복사하고 확인 도장 찍고 사인까지 하면서까지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재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포인트입니다. 결국 승부는 구축 매매 시장의 집값 추이가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중국처럼 매매 시장 집값은 극도로 약세장 한파에 얼어붙고 있고 이걸 자꾸 토치 들고 녹이려고 불쇼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 뭐 아주 예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분양시장 대척점에 서 있는 무순이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마감된 힐스테이트 리슈빌 일반 공급에선 한 세대 모집에 무려 3만 명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특공과 합치면 거의 뭐 4만 6천 명 수준, 5만 명이 집결을 하는 엄청난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당연히 신축이 가격대를 어마무시 들고 나오니까 무순위가 이렇게 펄펄 끓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분상제가 적용되는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 진입을 시도하는 것 당연한 거죠.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 결국 개인 소득 부분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져가는 수익 구조가 탁탁해진다는 건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간다는 건 수요가 떨어져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여기보다 저기가 싸서 몰리는 현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입 기회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든다는 거고, 반대로 초반에 말씀드린 신축 분양 단지들, 얘네들은 그냥 스킵할 수밖에 없는 개인소득 불안정성에 기반한 자금력 소모전 양상의 무의미한 청약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9일 날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상수지, 이거 되게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호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각 잡고 있는 부분을 봐야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어떡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로 가고 있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거 69억 달러 흑자로 보지만 전년 동월 대비 3% 늘었다는 지표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국제 수지가 일방적으로 좋을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죠. 반도체가 견인을 했는데 이건 나홀로 독주라고 보면 되고, 다른 여타의 산업 분야는 화학, 철강, 승용차, 계속해서 뒤로 가는 문워크, 마이클 잭슨도 울고 갈 백스텝을 밟고 있고, 일단 수출 대비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거, 13.1% 정도. 감소 추세라서 당연히 경상수지가 자연스럽게 수입 폭이 줄어버리는, 수출 쪽이 늘어나는 자연적 증가. 그러니까 한쪽이 훅 하고 공기가 빠지니까 다른 쪽이 볼록하고 솟아나는 경우인데,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죠. 석탄, 가스, 화학, 원유 등등등. 당연히 뭐 유가 문제로 이 부분에선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수입 파이였기 때문에 상당히 겉으로 보기엔 경상수지가 약진하는 듯 하지만, 들여다보면 이건
골골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나라는 호황처럼 보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호황도 아닌데 개인은 엄청난 불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환율 상승으로 비용 증가하죠. 고물가 때려잡을 수 없으니까 매출은 자영업자 부분에서 감소. 이런 상황이 똘똘마리로 다가온 고금리 상황. 비용은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에게 이 모든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 구조라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발표한 경상수지 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균열이 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흑자라는 말에 사람들이 혹할 수 있지만 막상 까보면 이거 뭐 그냥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것. 그러니 개인 불황이 이렇게까지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축에 대해서는 아주 쌩까는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한국 경상수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내부적인 사연을 들여다보면 지금 재정적자 수준이 2018년에 2경, 아니 경이라는 말도 되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1만조가 돼야 1경이 되는 건데 상상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근데 미국은 재정적자가 4경이래. 정말 4경을 헤매는 소리죠. 그러니까 4만조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 지금 정부 부채 비율에 곤두서 있는 미국은 지금 미국 호황도 되게 불안한 거라. 그만큼 호황 속 가려진 미국 파산에 재정적자가 도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IMF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 재정적자가 결국 엄청난 파산의 쓰나미를 몰고 올 거라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던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을 크게 저해할 거다. 그러니 재정적자 해소하라. 경고장 날렸죠. 이렇게 지표적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상수지 역시도 전형적인 불황형 호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중국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겠습니다. 그러니 각별히 주의하시되 틈새는 적극적으로 노리시는 그런 분위기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분양의 시장 참패. 결국 신축은 고점의 분양가 깃발을 계속 꽂으려 하겠지만 자금 경색이 일어날 정도로 잔여 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하락세에 있는 매매 시장 쪽으로 수요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발표한 경상수지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대변곡점으로 갈 것 같네요. IMF가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에 경고를 한 것도 결국 한국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아니겠습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브라운 북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